안녕하세요. 서한석TV 오늘 5회차입니다.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서한석TV 그 유튜브를 찍으면서 저는 이제 한 구독자, 좋아요, 신경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구독자분들 한 500분, 좋아요 한 500분 이상, 이렇게 이제 단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뭐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일단 또 의미 있어야 되고 또 내용도 좀 다채로워야 되고 이런 거가 돼야 되는데 제가 TV를 처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제 나름대로 그냥 좀 콘텐츠를 좀 단순하지만 좀 소박한 거, 이런 거를 좀 위주로 한번 선을 보일까 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우리 동네 투어를 이제 하는데 피케팅 투어를 하거든요. 이니시 비슷하게. 그러면서 제가 아는 카페라든가 제가 아는 어떤 노점상이라든가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길거리에서 또 만나는 어떤 지인, 이런 분들의 짤막한 동영상을 좀 찍으면서 그런 것을 서한석TV에 간간히 올릴까 합니다. 물론 올리는 데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허락을 해주시기는 하는데 다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동네에 저기 광덕초등학교 밑에 있는 아주 커피에 달이 계시는데 그 카페라고 이제 그 카페예요. 그 카페. 그러니까 영어로는 더 카페예요. 그 카페에 그냥 소개만 하는 거로 간략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월피동에 안산시 월피동 광덕초등학교 바로 밑에 있는 그 커피라고 하는 아주 커피 전문가의 향내가 그윽한 향기가 물씬 풍기는 그 커피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그 카페의 안주인께서는 카페의 지인께서는 커피 먹는 여자 문지연, 빵 굽는 아낙 문지연 씨라고 아주 커피의 달인이십니다. 커피의 달인. 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서부 유럽 모든 커피의 종류를 섭렵하시고 그 커피의 아주 세세한 디테일한 맛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손님들한테 권유해 주시는 그런 커피 스페셜리스트 문지연 카페 주인, 이 안산 월피동에서 이 카페를 약 8년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8년을 운영하시면서 그 커피의 모든 그윽한 향내를 다 이 카페 안에서 구현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제 사인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러 손님들의 사인을 다 이렇게 카페 안에 오늘의 주제는 계속 이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 또 혁신 무엇을 위한 혁신이냐 이래서 제가 기본 테마를 기본사회 대동세상, 기본사회를 이루고 대동세상을 만드는 것, 그런 목표가 가장 최상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최고의 목표인 기본사회, 모두 다 잘 사는 사회, 보통 사람들이 풍족하게 사는 사회, 사람의 삶이 기본적으로 보장된 사회, 헌법에서 보장되는 그런 주권을 국민이 가지고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이런 거를 기본사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회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기본사회, 기본소득을 모태로 해가지고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 갑을 관계에서의 어떤 의례 기본권 살리기, 지키기 이런
그 기본 사회의 구성, 기본 사회의 어떤 내용이 이제 점점 확대되고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그런 이제 사회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가 이제 지금 민주당의 뭐 기본사회위원회도 있고 제가 이제 뭐 기본사회 경기 공동대표이기도 하고 또 뭐 얼마 전에는 또 며칠 전에 저 민주당 경기도당 그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또 임명을 받았어요. 그 기본사회를 만들어가는 거, 그의 어떤 내용은 이제 대동세상이 되는 거죠. 모두 다 어울려서 잘 지내는 사회다. 이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혁신 전편에서도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가 이런 거잖아요. 특권층은 국민을 갈등을 야기시키고 싸움을 부채질한다. 그것이 그들의 지배 전략이다. 그 지배 전략에 이제 우리가 좀 무의식적으로 좀 끌려 들어가는 측면도 있고 또 그 지배 전략이라고 하는 거에 은연중에 이게 그 지배 전략에 당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배 전략. 제가 생각할 때는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디 뭐 집회 현장을 가든지 어디 그 사람들과의 만난다든지 이념 문제나 뭐 진보 보수 갈등 문제나 그 다음에 요사이 또 우리 홍범도 장군의 그 독립 정신을 완전히 지금 그 훼손시키고 있는 윤석열의 그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지금 다른 데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가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그야말로 노리고 진행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사회 대동세상 얘기하는 거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민주진영에서 또 보면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지금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서로 화해와 어떤 용서라든가 존중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일반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흐름으로 가져가야 되고 저 정치권, 저 윤석열이 하는 그 폭정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싸움을 좀 대차게, 그야말로 가열차게 벌려야 되는데 그거의 타겟을,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는 거가 좀 분산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싸운단 말이죠. 물론 윤석열의 지지층이 극보수고 극우, 아주 그냥 수구 그런 사람들이고 뭐 이념 문제에 그냥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고 무작정 이제 윤석열의 그런 반민족행위, 반국가행위, 반민주행위에 대한 찬성을 하고 있고 또 미국과 친일 세력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가의 어떤 자존심, 자주성도 말살시키는 그러한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분노가 일어가지고 우리 민주주의에서 뭐 계속 싸우고 심한 말을 해대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특권층 그들의 지배 전략, 그들의 이 분열 전략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야 되냐? 나 이게 안타깝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전편에서 강조를 한 것입니다.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진영에서도 약간 개선돼야 될 측면이 있어요. 뭐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책을 하나 인용을 한다면은, 이 도올 선생님이 쓰신 이 주역이라고 하는 책인데, 뭐 이 주역이라는 책이 어떤 주역을 해설한 책이긴 하지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온 것 중에 정치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와요. 정치. 그러니까 정치다운 대한민국에서 누구든지 여기 그렇게 써져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다운 정치라면 북망을 실천해야 된다. 북망이라는 건 뭐냐? 북망. 붕당을 없앤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치는 민중의 어려움을 포용하고, 뭐 포황이라고 그러는데, 과단성 있게 난국을 헤쳐간다. 그 다음에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현자들을 모셔오며 자기 주변에 형성되는 붕당을 없애버리는 북망. 이런 거가 이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논어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어에 군자는 화이부동 하며 소인은 동이불하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렇게 대동세상 두루두루 이렇게 이롭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간에, 국민들 간에. 근데 윤석열은 지네들 그 검찰 독재, 검찰에 있는 그 하수인들, 검찰의 그 수하들, 여기만 지금 이 나라에 뭔가 마치 본인들이 다 하는 것처럼, 본인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지네들이 최고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네들만 위하는 거예요. 검찰, 그 다음에 검찰하고 같이 배포가 맞아가지고 같이 이익을 도모하는 수구 언론, 그 다음에 어떤 극우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친일 세력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이제 경제에 큰 뭐 거대 기업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기업의 옛날부터 이제 정경유착에 익숙해온 어떤 기업들 중에 이 극우 논리에 빠져 있는 기업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특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강남에 많이 삽니까? 뭐 하여튼 이 특권 세력은 거기에 또 큰 교회들이 있죠. 아이고 뭐 이 얘기는 좀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그 카르텔이 이 우리나라 사회를 주물럭거리고 우리 국민들 간에 이견 다툼, 어떤 그야말로 갈등, 혐오, 모욕, 뭐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제 증폭시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슈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자기네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만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두루 좋다. 두루두루 화이부동하고 북망을 실천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철학, 어떤 사고 방식은 조금 뭐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어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좀 윤석열 독재라고 싸워야 되고, 또 단일 우리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우리 민주주의가 실추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위기 국면에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여기에 당연히 우리 진영이 그야말로 차돌처럼 뭉쳐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러한 것은 시기상으로는 당연지사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고, 특히 뭐 지금 우리 민주당 당대표께서 국회 본관에서 지금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셨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항의뿐만 아니라 지금 2년 공세, 홍범도 장군에 대한 흉상 철거 이전 문제, 그 다음에 뭐 윤석열은 뭐 말끝마다 민주 세력을 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게 정신 나간 행위 아니에요? 정신 나간 정말 발언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맞서 나가야 되고 우리가 결집을 해서 이제 난관을 돌파해야 되는 것, 그거는 분명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국민 간의 싸움이 격화되는 것을 해소해 가면서 우리가 결집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민주당이, 그다음 민주 세력이 뭐 촛불 행동도 마찬가지고 점차로 영역 확장, 그러니까 영역 확장이라고 하는 게 필승 전략인데, 필승 전략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민주 세력의 확장이잖아요. 민주 세력의 강고한 단결에서부터 그 외연 확대란 말이죠. 외연 확대는 누가 대상이 되는 건데 중산층, 중간층이잖아요. 중간층, 중도층, 소위 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중도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도층이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 사고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가 더 일을 잘하는지, 어디가 더 나한테 유리한지, 어디가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정말 그 합리적인지, 효용성이 있는지, 또 실제적인지, 현실적인지, 말만 떠드는 놈들이 아닌지, 뭐 이런 거를 다 판단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외연 확장의 대상으로 놓는 것인데, 그래야지 우리가 뭐 총선뿐만이 아니라 정권도 되찾아오고, 정권도 되찾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사회, 우리가 그럴듯한 정말 우리나라 나라를 만드는 거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나라다운 나라가 그렇게 원했는데 지금 뭐 엉망이 돼버린 상태이긴 하지만 다시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죠. 이제는 나라다운 나라 정도가 아니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주 그냥 창피한 나라에서 이제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 꿈을 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외연 확장을 그렇게 결국은 중도층,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으므로 그 사람들을 이해를 구하고 우리 편으로 내지는 우리한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도록 하는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려면 이게 구심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원심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기본사회 대동세상이라는 게 원심력이죠. 원심력. 모두 다 그거 다 배려한다는 거 아닙니까? 모두 다 잘 살 수 있도록 걱정해주고 아껴준다는 거잖아요. 이거가 이제 돼야 되는 건데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심력만 강하고 이게 또 국민 간에 뭐 험한 말들 막 그냥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저쪽에서는 험한 말 쌍욕 막 해도 이쪽에서는 점잖게 이 나라의 발전을 원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정신적 가치를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산뜻하면서도 점잖게, 또 신박하면서도 여유롭게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쌍욕해낸다고 해서 같이 쌍욕해대고 뭐 이상한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말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말이 뭐 개딸이니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고 이게 다 상대적인 거라요. 상대적인 거. 우리가 조심하고 자제하고 하면 상대방도 자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자제가 안 되고 지 마음대로 할 것 같다? 그건 아닙니다. 다 이 세상이라는 게 상호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고 뭐 천지조화가 다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기본사회 대동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넓은 마음들이 점차로 우리의 어떤 행동, 태도, 또 투쟁이나 또 현장에 나갔을 때도 좀 보다 여유롭고 좀 크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좋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게 철학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얘기는 유튜브에서, TV에서 좀 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님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동양사상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다, 낮과 밤이 있고, 네. 태양이 있으면 그늘이 있고, 또 작은 게 있으면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남이 있으면 여가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음양의 조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얽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일방적인 것은 없어요. 항상 상대적인 거고, 항상 그 어떤 너와 나의 어떤 교류라고 하는 것, 천지, 하늘과 땅의 교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마땅히 거기에 부합돼야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그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이상이나 그 행동, 또 목표, 이런 부분이 타당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혁신만이 살 길이다에 왜 우리가 그 특권층의 지배 전략에 놀아나는지,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끌려 들어가는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승리하기가 힘들다. 이 부분은 그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 역사의 어떤 뭐 70년 된 역사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계속 몇백 년간에 걸쳐 있는 우리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죠. 그렇게 이 특권층은 우리 사회를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는 그거를 또 확 바꿔야 될 시점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시점이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생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철학적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그 가열찬 우리 국민들의 그 항쟁, 어떤 분노가 또 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념 문제에 또 북한 우리 극동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나타나는 정말 유소년의 메카시즘, 파시즘도 아니고 메카시즘도 아니고, 한마디로 미국의 그 극동 전략에 그냥 하수인에 불과한 정도의 그 대미 외교 전략인데, 이런 거가 지금 통용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고도의 어떤 지정학적 그 위치 속에서의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또 유구한 전문 학자들이 평화론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거를 참조해서 우리가 이 극동 정세에 조금 이념 문제만 들이미는 그런 어떤 무식한 윤석열의 만행, 같은 폭거,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전체적으로 크게 이 우리 동아시아의 어떤 정세를 바라보는 그런 그 생각도 많이 기르고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이제 들고, 그런 말씀을 또 다음 편에 한다든지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상 사자TV를 마치고요. 이제 가을 문턱에 이게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가을에 보다 좀 풍요로워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대 난망이긴 합니다. 하여간 그래도 우리 가족과 하여튼 친지들과 또 주변 분들하고 좋은 어떤 행복한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